백그라운드 1권 144번 쪽 들어갈 텐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자다 일어났더니 1시간 정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그래서 그건 빼고 영상은 빼고 토ken 목소리만 입력할게. 목소리랑 화면이랑. 자, 144번에 있는 계몽주의 로코의 저항권 권력 불림인데 사실 로코의 저항권이 중심이 되기보다 뭐 정심이 돼야지. 왜냐면 계몽주의 때 이제 권력 분립하면서 로코의 저항권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동영상으로 방금 어머니께서 녹음하셨던 그 내용은 토마스 옵스의 리바이어든이거든. 그래서 144번 위에다가 쓸게. 토마스 옵스의 리바이어든이라고.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이권에 있다. 이권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로크의 저항권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토마스 옵스의 리바이어든이 주인공이 될 거고, 또 어느 순간 또 존 로크가 주인공이 될 날도 오겠지. 왜냐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었던 그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144번은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 독립선언 또는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것들 또는 권리장전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몽주의를 먼저 하는데, 백그라운드 이권의 계몽주의가 한 5페이지는 걸쳐 있거든. 그때 뭐 볼테로도 나오고 막 굉장히 잘 나와. 많이 나와. 그래 그때까지 다시 배우고, 지금 계몽주의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계몽주의의 대표 소설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왼쪽 그림에 있는 레미제라블이거든. 레미제라블 일정 있을게. 쓴 사람 작가 이름이 뭔데? 빅토르 위고지. 빅토르 위고 쓴 책들이 몇 개 돼 있는데 다 중요한 책들이고, 어쨌든 빅토르 위고고,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 하면은 또 떠나 이렇게 말하지. 뭐 은촛대 사건, 네 그건 아니고 서라 프랑스 혁명이라고.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할 것인데 읽어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될 것 같아. 영화 보면 될 것이고, 어쨌든 계몽주의는 계몽주의 하면 오른쪽에 쓸게 이성이다. 이성 쓰고 한 개 더 쓸게 빛. 이게 따라서 이제 계몽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성과 빛이 돼야 돼. 빛. 나중에 그 르네상스랑 다 한 개 묶어 설명해 줄게. The Age of the Enlightenment, 계몽주의의 그런 시대는 was a cultural movement of the intellectual 광적, 바로 이성이다. 17세기, 18세기에 이성의 그런 문화적인 움직임, 바로 이게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뭔데? Its purpose, 목적은 was가 동사 되겠네. 두껍고 문장 끝까지 할게. 두껍고 문장 끝까지. 이제 형처럼게 to form 형광적, 콤마 뒤에 challenge 형광적, 밑에 end 뒤에 advance 형광적. 이래서 이제 to reform, to challenge, to advance에서 각각 2v1, 2v2, 2v3 쓰면 될 것이야. 따라 reform society, 사회를 개혁하는 거지. 쓰라 위에 이성으로 사회 개혁. 이성으로 사회 개혁하는 건데 너무 깊게 안다 할게. 이성으로 사회 개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좀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그 to reform society using reason이니까 using 앞에 콤마 집어넣을게. 콤마 집어넣으면은 후반부로 돌릴게.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면서 reason 형광짝 말했잖아. 이성과 빛이라고, 지성과 빛이라고. to reform the society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했었고, 그 뒤에 보면 챌린지 아이디어, 그라운디드 관로 밑에 페이스 닫고, 이게 그라운디드 PP 후치가 되는 거야. 근거화된, 따라서 전통과 그러한 신념에 의해서 근거화된 그런 아이디어 도전을 제기하고, 요때 이제 챌린지 아이디어 위에 스캡 왕권 신수설 타파, 왕권 신수설 타파 있다는 거지. 전통,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게 된 것이고, 뒤에 어드밴스 이게 투부정사인데 knowledge through the 철학계와 scientific method 영광적, 과학적 방식으로서, 이성이니까 과학적 방식으로서 지식을 이제 향상시킨다. 써라 밑에 종교 타파 또는 써라 미신 타파. 종교와 미신을 동시에 다 타파해버린 사건이 계몽주의야. 그때 기독교도 많이 타파되었었거든.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타파된 것이야. 그때 이제 기독교의 그런 사상들도 많이 타파가 된 것이겠지. 따라서 전통을 다 깨버린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런 왕권 신수와 그 다음에 카톨릭적인 그런 폐단들,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깨부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개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인 왕권 신수설 이런 것을 타파하게 되면서 이제 천부인권으로 바뀌게 되고 과학적 방식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면서 그때 이제 종교와 이제 미신까지 다 타파된 것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큰 흐름의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의 가장 뭐 정치적인 사건을 한다면 당연히 프랑스 혁명이겠지. 1789년도 그 내용은 백그라운드 2권에서 정말 자세히 다룰 것이야. 라이트 오브 레지스턴스 또 백그라운드 2권에 또 있다. 로크의 저항권 존 로크는 어드보케이트 옹호하기를 어드보케이트 밑줄 쫙 동사 체크하고 V1 해라. 저 뒤에 엔드 뒤에 빌리브 밑에 V2 엔드 뒤에 빌리브 뒤에 대괄로 밑에 문장 끝까지 that 뒤에 revolution is 나론니 형광적 but 형광적 나론니 but also be 따라서 로크는 정부의 separation of power 써라 권력 분립 같은 거 당연히 알잖아. 지금 내가 막 쓴다고 쓰라고 해가지고 뭐 쓸 필요 없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정부의 권력 분립 같은 것들을 옹호했대요. 그리고 믿고 있기를 대깔로 끝 혁명이란 것 레볼루션 형광 쫙 나왔다. 이제 혁명 서스의 저항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로 저항했잖아. 박근혜 그 최순실 사건 때. 그럼 그때 이제 저항하는 것이 리바이어든에 따르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거든. 왜냐면 절대 군주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존 로크는 이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을 이때 밑에 right 오른쪽에 not only right but also obligation 이렇게 말했거든. 이 권리이며 의무로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저항이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권리인 거야. 국민이 해야 될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반할 때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저항도 필요할 때는 권리로 해야 돼.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 그거는 의미를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 잠자코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못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이지. 따라서 그 아이디어들은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의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상황이겠지. 왕권 신설을 깨부시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을 이제 옹호하게 되고 그 권력이 분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자기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국가에게 저항하는 것도 권리이며 의무라는 것이겠지. 이런 아이디어는요 혁명적이지. 이거는 우리 come to V는 뭐 하게 되다. ability influenc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t 독립선언과 미국의 이제 헌법 컨스티튜션 헌법이니까 그리고 권리 장전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것들에 가장 심오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기초가 된 게 바로 존 로크의 저항권이에요. 이 반대가 이제 리바이든이즘. 오른쪽 나보고 오른쪽이 뭐 짧은 거보다 더 짧게 권력 분립이 무엇인가 separation of the power 밑에부터 권력 분립은 입법 산업 행정부의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was first developed in the ancient Greece and Rome.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개발되었었죠. 고대 그리스 알지? 민주주의 사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의 이제 행해졌던 그런 정치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부교재 같은데 보면 가끔씩 얘들은 평생에 한 번밖에 권력을 못 잡아. 이 평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 국가의 어떤 리더가 되는 거야. 돌아가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했었지. 그 이유들은 정말 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며 대신 이제 전문 직종, 너무 전문 직종 같은 것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생 동안 하게 되지만 계속 감시를 한 것이. 따라서 권력 분립은 고대 그리스 같은 것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됐었고, 언더 디스 메서드 이 모델 이런 방식에서 권력 분립의 삼권 분립의 그런 모델에서 국가는 is divided into the branch 어떤 가지로서 분리된대. 이때 가지가 이제 그 부서가 이제 나누어지는 거지. 각각 어제 separate and independent 행광적 세퍼레이트 힘광, 인디펜던트 힘광, 각 분리된 그런 힘과 또는 독립된 그런 힘과 책임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소댓 앞에 끈자, 소댓. 그래서 소댓의 하기 위해서 노브랜치 어떠한 하나의 가지도 입법부 또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 하나가 has more power than more 선보된 세모. 오른쪽에 세 개잖아, 맞지? 세 개니까 한 개가 원이면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싹 한번 정리해줄게. 한 개가 원이면 이제 다른 두 개를 가리키는 건 특정이잖아. 다른 두 개니까. 뭐 여러 개들 숫자를 모르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원이면 나머지 한 개는 others야. 하지만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원이면 나머지 두 개는 앞에 덜어붙여 the others라고 해. 특정 두 개니까. 특히 특정 한 개 항상 덜어붙이는 거지. 5개에서 한 개가 원이면 나머지 4개는 the others가 되고 6개에서 한 개가 원이면 나머지 5개는 the others가 되면서 나중에 영화 the others를 한번 유튜브로 분석해 줄게. The others. 따라서 the other branches
한 개 한다면 앞에 브랜치 나왔기 때문에 the other branches는 광치라고, 이 the other branches를 한 단어로 한다면 the others가 되는 거야. 다른 두 개의 브랜치, 그 입법은 행정 사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없으며 행정은 입법 사법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며 사법은 입법 행정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없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로 나온다는 그 말이겠지. 따라서 모두가 분리된 그러니까 공평한 그런 권리지 침해하지도 안 되며 또는 더 큰 힘을 가져도 안 되며. 자다 일어났더니 뭐 입이 안 돌아가네. 자, 그다음 위에 거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분석해야 된다. 하지만 먼저 좀 볼 게 뭐냐면 토마스 홉스가 제일 위에 줄에 향후칠할게. 토마스 홉스. 그 밑에 존 로크, 밑에 다섯 번째 줄 왼쪽 끝에 존 로크의 공책. 시대가 살짝 겹치지.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살아 생전에 로크가 태어났다는 것이야. 어쨌든 뭐 둘 다 영국 학자니까 둘 다 정반대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존 로크가 토마스 홉스의 아이디어를 이제 계승했겠지. 그럼 왼쪽 그림 한번 보게. 왼쪽 그림이 바로 이제 그 최순실 사건 때 그때 있었던 촛불 집회거든. 그때 나도 이제 3차와 5차인가가 참석했었는데, 그때 토요일날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나고 막 그냥 부랴부랴 가가지고 촛불 집회 참석하고 우동 한 개 먹고 막 내려오고 한 두 번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살 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어쨌든 저항권의 권리를 난 행사한 것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존 로크에 따르면 이제 왼쪽엔 저항권을 해야 돼. 그게 권리고 그게 의무거든. 근데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저렇게 왼쪽 그림에처럼 저항하는 것은 옳으냐 나쁘냐?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옳은 거 나쁜가? 난 옛날에 이제 그거 공부했을 때는 토마스 홉스가 왼쪽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본문처럼 이제 아무리 국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절대 저항하면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저렇게 했는데, 사실 토마스 홉스, 내가 지금 이제 동영상 찍은 것처럼 토마스 홉스의 의견에 따른다면은 왼쪽이 만일 왕권 신수라자 하잖아.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 로크라면 저항해야 돼. 왕권 신수라면 그때는 저항하지 못하는 거야. 어떠한 국가가 최순실 같은 그런 사건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저항하지 못하는 게 왕권 신수야. 하지만 토마스 홉스에게 왼쪽 그림 같은 상황은 이거는 아예 그냥 배제하는 거야. 왜냐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리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거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따라서 토마스 홉스는 이상적 국가론, 약간 유토피아적 국가론을 말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이익을 반하게 하면서 이제 국가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야. 그게 이상적인 거지. 존 로크는 하지만 저런 국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겠지. 따라서 나는 보수지만 참석했었거든. 그러니까 보수는 건전해야 되고 그 진보는 합리적이어야 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자, 토마스 홉스다. 다시 말하지만 토마스 홉스는 왼쪽 그림 같은 상황 자체가 염두하지 않는 것이야. 왜냐면은 계약으로 만든 그러한 국가는 무조건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야. 토마스 홉스는 An English Philosopher, 영국 그런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Theorize about 블라블라블라 한번 볼게. 한번 보면은 토마스 홉스가 쭉 나오잖아, 맞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English Philosopher Theorize the about 뒤에 what 나왔잖아. what 괄호 밑에 있는 콤마 닫았고 condition 뒤 위치가 너무 끝까지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about 뒤에 what 괄호 이제 government까지가 전목절 엔절 되는 거지. 밑에 있는 condition 여기에 전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about 뒤에 what부터 government까지는 전목절이 되고 컨디션이 전목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컨디션과 위에 government가 이게 동격이 안 되거든. 따라서 컨디션의 동격이 누구인지를 찾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 what 괄호 밑에 있는 그 government까지가 이제 그 전목 그 절과 얘가 이제 그 동격되더라고. 따라서 what life would be without government, 정보가 없는 그런 상태, 국가 없는 상태,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지. what 위에서라 자연 상태, 정보가 없는 것이 어떨지, 자연 상태 인간이 어떨지, 그리고 그게 바로 the condition which he called, 그게 바로 자연 상태라고 불렀던 것이며, 콜 오용식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목적어 빠지고 a state of living nature가 이제 이게 목적보 되는 거야. 따라서 그가 이제 자연 상태라고 불렀었던 그런 상태인 정보가 없는 게 어떨지, 따라서 what you be like, how you be 되는 건데, 이때 be like는 자체 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빠지잖아. 전목이 빠졌으니까 불완전 문화시 되는 거고, 요거
a life부터 블라블라까지 그다음 뭐 컨디션이 이렇게 동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what life would be like without government. 요거 문장 바꾸면은 what과 like를 합하면 how 되겠지. how life would be without government. 따라서 what would be like and how would be 어떨지.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떨지, 그리고 정보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화시키게 된 것이겠죠. 이런 그러한 상태는 would lead to 유발하기를 철학계 wall of all against all 흥망작 wall of all against all, 이게 바로 만인 투쟁, 만인에 대한 그러한 투쟁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고단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노를 두껍고 밑에 이 닦고,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enter a social 답은 contract, 사회계약설, 사람의 사회계약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었고, establish a state, 이때 state는 위에는 state가 상태고 밑에는 국가야. 바로 한 국가를 설립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계약으로 만든 국가, 그리고 나의 그러한 자연권 사상을 조금 포기하고 이제 내가 위탁한 국가,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위탁하여서 얘들을 보호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상태에서 왼쪽 그림 같은 그런 상황들은 아예 염두가 안 된 것이야. 이상국가이기 때문에. 홉스에 따르면 any power exercised by this state, 이때 조심할 거 exercise 말로 state 닫고, 국가에 행해지는 어떠한 권력도, 이때 이제 국가에 행해지는 어떠한 권력에서 나쁜, 이게 국가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가 아니거든.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어떠한 권력, 국가가 이때 any power는 밑에 쓸게 한글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제하라고 쓸게.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떠한 그런 권력들도 can be resist, 저항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왜냐면은 우리가 계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랑 계약하지 말든가. 그러면 계약해서 만든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권력이 둔단 말이겠지. 그런 상황에서 국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권력도 저항될 수 없습니다. 그때 저항해버리면은 뭐 국가 엉망되지 않겠냐? 그럼 또 자연 상태로 들어가야 돼. 그럼 많은 상태도 되는 것이야. 그는 call this, 이것을 바로 absolute authority leviathan, 바로 그가 절대적인 권력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것이겠죠. 따라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무섭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고, 그럼 토마스 홉스가 글을 썼겠냐? 이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위탁했기 때문에 이 위탁한 것을 잘 너가 받아가지고 너가 권력을 휘두르는 건 내가 인정해줄게, 대신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존 로크는 이제 영국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이지.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 쭉 이어진다. accept and succeed to the 토마스 홉스의 이론, 사회계약설, contract. 요거 한번 볼게. 자, accept and succeed to Hobbes'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콤마 후즈 영광짝, 후즈 나왔으니까 후즈는 이제 완전 문제가 되잖아. 뒤에 센트럴 노션이 주어고, 에즈가 동사고, 대괄호 끝까지가 이제 시절 엔젤이기 때문에 1번 대 플러스 완전문 다 괜찮은데, 뒤에가 센트럴 노션이 주어고, 이제 동사고, 대괄호 끝까지 보니까 완전문인 것이야. 그럼 후즈를 쓰는 건데, 후즈는 이제 느낌이 있잖아. 후즈는 형절이 2번인데 이거는 앞에 거에 뒤에 거가 넘어가 줘야 돼. 따라서 홉스의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에서 센트럴 노션 넘어가면서 사이에 의 독해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 로크라는 사람은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설, 홉스의 이론들을 이제 수용하고 계승하였는데, 그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중심적 개념은 하고 이렇게 앞에 넘어가야 돼. 이 사회계약설의 중심 개념은 자연 상태에 그런 사람들은 come together to form a state,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come to be 아까 있지 뭐만 되다. 자연 상태국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두렵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때 개인의 권리를 위탁하는 거지. 요까지는 토마스 홉스랑 똑같은 거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거든. 근데 로크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토마스 홉스의 국가가 안 나타나는 것이야. 왕권 신수가 나타나는 거지. 따라서 토마스 홉스의 이상 국가처럼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왕권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 루이 14세가 16세인가 완전 개판이었잖아. 또 앙뚜아네트 해가지고 이게 그 사건. 그런 로크는 주장하지요. 로크는 현실을 본 것이고, 토마스 홉스는 이제 국가의 그런 탄생에 대한 기원을 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탄생의 기원을 만든 그 토마스 홉스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홉스는 뒤에 권에도 여러 번 나와. 이기주의도 좀 다르게 표현하고. 따라서 이때까지는 이제 토마스 홉스의 얘기가 맞았는데, 현실로 보니까 아닌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크가 말한 것이지.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could exercise right and revolution, 사람한테 저항권, 형식할게 right of revolution 광짝, 저항권 against the government.
when it acted 정부가 against the interest of citizen 시민의 그러한 인터레스는 써라 이익 시민의 이익의 행동에 반하게 될 때 그때 정부에 대항해서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바로 저항권이겠지. 위에는 리바이든이 잘 이끌어 나가 줄 것이니까 저항해서는 안 되는 거며 근데 현실로 보니까 밑에서는 줘놓고 보니까 막 그냥 개판인 것이야 막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저항권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이겠지. 언제 조건이 있지? When it acted against the interest of the citizen 시민의 그런 이익에 대항하여서 행동할 때 국가가 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할 때는 시민을 저항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place 꺾고 문장 끝까지 replace 세모 with 세모 replace A with B인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건 바꿔줄게. 정부 the government 행방적 뒤에 with 뒤에 원 행방적 알지? 위에는 정부, with 뒤에도 정부, 앞에도 정부, 뒤에 정부인데 앞에 그 정부, with 앞에 정부는 쓸게 위에 마이너스 그리고 with 뒤에 원 위에 쓸게 플러스 아 이렇게 막 썩어 빠진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것이야. 이 정부를 대괄호 끝 시민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부로 그럼 앞에 정부는 이제 against interest of citizen이고 뒤에 정부는 interest of citizen 사람들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것이야. 이런 정부로 단수니까 바꾸는 것이 이런 정부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흥명권을 행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로크는 deny 부정하기를 absolute power of the 리바이든의 절대 권력을 부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든이 국민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저항해서는 안 돼. 이거는 왕권 신수설이고 토마스 홉스는 위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때 말했잖아. 토마스 홉스 왕권 신수에서는 그 절대 권력은 신에게 받은 거고 얘는 국민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끌어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저항하지 말자는 거고 국가 잘 할 것이니까 그때 저항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하지만 현실로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겠지. 그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되겠고 따라서 짧지만 토마스 홉스의 강의까지 같이 들으면 좀 길다. 134번 전체 계몽주의 로크의 저항권 토마스 홉스 리바이든 존 로크의 저항권 그리고 밑에 권력 분립 전부 다 숙제해가지고 갖고 와야 돼. 자 여기까지 할게.